서부 경남을 움직이는 이야기 속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슈인입니다. 오늘은 문화를 통한 우리 지역의 예술과 교육, 그리고 전통산업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인물들을 조명해 보겠는데요. 먼저 오랜 시간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을 이어주던 사랑방,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새 수장입니다. 최근 취임한 최용석 관장인데요. 경남의 문화와 예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그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용석 신임 관장과 함께 소감과 포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예총 진주집회 근무하실 때 저희 뉴스 자주 출연하셨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직함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4월 21일자로 경남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취임한 최용석입니다. 제가 예술인이자 또 진주예총의 사무국장으로 다년간 개천예술제를 진행하고 기획해온 점들을 생각해서 관장으로 임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껏 해온 다양한 경험들과 또 실무 경력 등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우리 예술인들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전시하고 공연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으시는 관람객들에게는 보다 좋은 공연과 다양한 전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양질의 공연 전시를 위해선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임기 동안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갖고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실 계획일까요? 예, 먼저 이제 올 6월 한 달간 전시장에 바닥과 그 벽면 수리가 들어갑니다. 예. 그동안 작가들이 전시를 해오시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작품 전시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을 경남도립예술단 창작관 연습실을 시간을 잘 조정을 해서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실도 적극 활용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옥상 공간과 야외 공간에서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열어드리고 도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올해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채롭고 신선한 공연과 전시들이 많이 준비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주요 일정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4월 이후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획 공연 17건, 기획 전시 2건을 올립니다. 예. 6월에는 미넨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보스턴 심포니 등의 명문 악단과 연주한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이 3일에 관객과 만납니다. 또한 크롬베르크 아카데미 출신인 크롬베르크 앙상블이 실내악의 진수를 또 펼칩니다. 네. 그리고 기획 전시로는 8월에 우리 이유환, 청경자, 전행님, 이중섭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야외 조각전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 더 자세한 내용은 경남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정말 유수의 예술단체들이 공연 전시가 예정돼 있는데 이 밖에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민과 지역 예술인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올해 문화예술교육으로는 청소년 합창인 틴 코러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 지역의 청년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남의 청년 예술가 시리즈 진심을 6월 19일과 20일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예. 경남도립예술단은 2020년 창단을 해서 현재 극단과 합창 공연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총 43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올해도 다양한 연극 작품을 선보일 극단과 흥겨운 쇼카이어 공연을 선보일 합창 공연단의 사업을 통해 더욱 도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과 서부경남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앞으로 도민들께서 더 찾아오고 싶어하고 세대별을 아우를 수 있는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계의 큰 어른이자 진주 대학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남명제를 창설한 아인 박종환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선생의 삶과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다도와 오민정신 그리고 남명사상을 통해 애국심과 인성을 키우고자 했던 선생의 뜻을 오늘날에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상권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아인 박종환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김상권 추진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 이 박종환 선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인 선생은 1943년 7월 항일투쟁 비밀결사대인 반진단을 만납니다. 예. 선생은 직접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힘이 없는 나라는 열강으로부터 당하게 된다. 네. 그런 것을 이제 깨닫으시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다가 결국 대하중고등학교를 설립하셔서 약 40년 가까이 교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네, 특히 올해가 아인 박종환 선생 탄신 100주년을 맞은 해이지 않습니까? 아인 선생이 대학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또 오민 교육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박종환 선생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인 선생의 교육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심, 나라 사랑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애국심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오민 교육을 두고 있는데요. 예. 오민이란 민성, 민족, 민본, 민생, 민복을 말합니다. 이 오민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실행 방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를 드리자면 네. 아인 선생이 설립한 대학고등학교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인 4월 28일이 되면 전교생이 충무공의 백이 종군기를 걷는 전통이 있습니다. 선생은 장군의 마음을 따라서 걷게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애국심을 한 번 더 고취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인 박종환 선생하면 차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 차인의 설립에 깊게 관여했고 또 오성 다도 교육을 만드시기도 했는데 네. 박종환 선생이 왜 이렇게 다도 교육에 열심히셨을까요? 예, 아인 선생이 다도 교육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오민 교육 중에서 민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요. 네. 이 다도에는 경과, 어와 정의 인간적인 그 기본 덕목, 다시 말해서 이니, 예지, 신 이런 기본 덕목이 이 다도에는 담겨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차나무의 곱고 깊은 뿌리는 인간의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또 꽃과 열매가 함께 만나는 것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이 다도와 차나무의 특성을 강조하는 다도 교육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시도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차인으로서는 차를 논할 때 아인 선생을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도 교육 그런 깊은 뜻이 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또 아인 박종환 선생은 남명제를 창설하고 남명제를 발간하셨죠. 남명 조식의 사상을 경남사학의 연원으로 제시하는 등 남명의 사상을 따르고자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남명 사상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의 사상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인 선생이 오민교육을 만들면서 이 남명 사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오민교육 안에는 이 남명 사상이 녹아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선생은 남명 사상으로서 학교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자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명 선생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거죠. 해서 결국은 남명제도 만드시고 남명문제도 만드시는 남명의 그 사상을 우리 교육에 접목시킨 염원을 담아서 아인 선생이 경남 사립 이사장 협의회 회장으로 계실 때 이제 남명 사상을 사학의 그 교육 기본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인 박종환 선생을 지역사회가 왜 기억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인 선생은 한 사람의 교육자를 넘어서 이 지역의 정신과 문화, 교육을 이끌어 오신 아주 큰 어른입니다. 네. 사람다운 사람을 기른다는 선생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뜻을 이어가는 일은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인 박종환 선생의 삶과 탄신 100주년의 의미에 대해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이바지한 아인 박종환 선생을 잘 기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의 전통 덕금차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젊은 제다인입니다. 도제명차의 김원준 실장은 뉴욕 유럽 등지에서 하동차의 깊은 맛과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문화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하동차의 진정한 가치임을 강조합니다. 하동의 청년 제다인들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방식, 그리고 차문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동 덕금차 보존회 회원이신 도제명차 김완준 실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미국에 유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하동차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었죠. 그 행사에서 직접 차와 함께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최근 하동 군수님과 군청 관계자분들이 남미와 미국에서 하동차를 알리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 역시 하동 덕금차 보존의 일원으로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직접 하동차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차의 차 문화와 하동차에 대해 처음 알게 되는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단순히 좋은 차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동이라는 작은 고장에서 시간과 손끝으로 이어온 전통을 몸으로 몸소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행정과 생산자가 각자 따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동 군청의 움직임은 단순한 수출 상담이 아니라 하동차가 가진 자연성과 철학, 장인 정신을 세계와 나누려는 문화적 접근이었습니다. 네. 그런 방향성에 따라 우리 제다인들도 뜻을 모아서 함께 발맞추고 있습니다. 예, 하동 덕금차 보존회에서도 유럽 등지에서 차 문화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세계 차 콘테스트에도 참여하고 또 각종 엑스포에서도 선보이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덕금차 보존회는 단순히 차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벨기에 티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한국 차를 알리고 많은 바이어들과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프랑스 남부에 직접 차를 덕는 솥을 보낸 후에 그곳의 생산자들과 함께 찻잎을 따고 덕어보며 제다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 보존회는 차를 판다기보다는 정신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차 판매에만 주력하는 게 아니고 차의 정신, 그리고 차의 문화를 판매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저는 좋은 차는 눈에 띄지 않아도 마신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동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보다 먼저 이 차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문화가 없는 상품은 소모되고 잊혀지지만 문화가 담긴 차는 사람과 연결되고 세대를 이어갑니다. 예. 그래서 차를 만드는 일과 동시에 차의 이야기를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차를 만드는 지역이 보성, 제주 이렇게도 있는데 이런 타 지역과는 달리 하동에서는 차 농사와 제다, 이를 가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대부터 4대까지 가업을 이어가는 젊은이들도 많다고요. 네, 하동에는 차를 덕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젊은 제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늘 곁에는 차가 있었습니다. 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을 일상 다반사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찻잎을 고르고 덕는 모습을 항상 보면서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학교 뒤편에 있는 차밭에서 찻잎 많이 따기 대회라는 특별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단지 경험이나 놀이가 아니라 차의 삶에 들어가는 약간 의식 같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는 잭살차라고 불리는 돌배, 모과, 생강 등을 넣은 인간요법의 차들을 아프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늘 끓여 마셔왔습니다. 잭살차. 네. 네. 그 향기와 따뜻함이 저에게는 약간 집 같은 감각이었고 지금도 그 차를 만들 때면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또래 제다인들이 하동에 많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동 차 문화를 이른바 힙하게 받아들이는 요즘 청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또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차는 먼 옛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힙하다는 건 시대와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동의 청년들은 차를 요즘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부스에서, 유튜브에서, 팝업에서 또는 숲속의 찻자리에서 다들 방식이 다를 뿐 모두의 마음은 같습니다. 차는 여전히 멋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으며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살아있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니라 차의 정신을 알고 또 차의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전통 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 깊은 정신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슈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